네, 수익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의 교과서 같은 종목들 가득 준비되어 있는 수익의 정석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희입니다. 수익의 정석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QR코드 생성이 되면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저희 방송입니다. 이윤호 전문가님, 이윤호 전문가님, 우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오고 계십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들 노란톡방 안에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조금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다면 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드리는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들까지 전문가님들께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생방송 50분 지금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개인만 팔자세를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시장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주도 섹터들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공략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들 또 모셔보고 인사 나눠보면서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치열 전문가님, 이윤호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신데 이윤호 전문가님부터 먼저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정석적으로 안겨드리는 수익의 정석의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시장 FOMC 발표되면서 어제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답답한 시장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럴 때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 날 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나 조금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FOMC 회의를 통해서 이런 금리 동결이 조금 일시적인 조치로 또 향후 물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엄청난 그런 강세에 뚜렷한 그런 상승세를 연출해주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수익의 정석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들 도움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생방송 동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들이 또 그동안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드렸던 전문가님들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이윤호 전문가님 방금 만나보셨던 이윤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퍼스텍 5월 11일에 매수하셔서 29.5%라는 수익률 좀 달성을 해주셨고요. 또 메커스라는 종목도 5월 방송 공략주로 준비해 주셔서 70%가 넘는 수익률을 또 한 종목으로 달성을 하신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6월 12일에 고려산업 공략을 해주셔서 15%대의 상승을 연출해 줬는데요.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 당시 식량 이슈 대장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가지고 오셨었고 또 외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송 당시 공략가를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정확하게 또 15%라는 상승률을 이뤄냈었던 이런 고려산업 같은 방송 공략주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지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 역시나 노란 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수익률 얘기 또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네.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공약주로서 갖고 나왔던 이 고려산업 네.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욕심을 내지 말고 어쨌든 곡물 테마이기 때문에 크게 욕심내지 말고 약수익권에서 한 10% 정도, 15% 정도에서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15% 정도 상승 나왔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온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자재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이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이슈에 의해서 상승 나오는 애들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다가 슈팅 나왔다가 어쨌든 계단식 하락이든 아니면 순식간에 차익 매물을 발생시키든 어쨌든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원자재 섹터에 들어가셨을 경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10% 선에서 좀 안전하게 끊어가면서 약간 그렇게 종목을 좀 운영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그중에서도 또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공략을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수익의 정석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전문가님 두 분의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로 내 포트에 담아보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 다가오셔서 한 3초간 가져다 대시면요.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야지만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저희가 이렇게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봤고 네. 근데 저는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번 주 시장에 굵직굵직한 주요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경제 지표 네. 발표도 있었고 또 금리 동결도 됐고 근데 이런 경제 지표들이 사실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저는 우리 시장이 좀 강세를 나타낼 거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크게 뭔가 와닿지가 않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지금 뭐 금리도 동결됐겠다. 네. 그리고 CPI 지표도 뭐 시장 예상치에 크게 반하지 않는 네. 그런 예상치로 좀 발표가 됐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내 시장을 비롯한 미국 시장이 크게 오를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네, 믿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이 부분은 이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수에 어느 정도 한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기서 금리 인상이 됐다면 더 크게 네.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금리 동결이 이미 이제 딱 굳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금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뭐 PPI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되면서 네. 사실 지금 약간 경제 시장이 살짝 좀 둔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가 되는 게 뭐 6월에도 계속되고 7월에도 계속된다면 지금 이번에 FOMC를 좀 매파적 동결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좀 이 두 차례 정도 인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또한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스킵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너무 이제 뭐 은행 관련된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파월 입장에서도 약간 발언을 좀 강경하긴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금리를 상승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선이 존재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중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전문가님. 없죠. 그럼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금리 인상이 네. 사실 이게 좀 예상이 되면서 이제 그게 좀 유지가 될 경우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나운서님? 조금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위축이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가치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네. 다만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다소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그런 회사들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만 이때 한 번에 와장창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데 또 대일 수가 있으니까 좀 차근히 조금씩 모아 나가시는 걸 좀 이렇게 그게 좋다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양떼 마냥 몰려다니지 말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다들 막 패닉셀하고 패닉바이 한다고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딱 주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네.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문가님의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사실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내가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까 하는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 것 같거든요. 우리 전문가님들이 준비해 오신 종목들로 한번 시청자분들의 기준에서 살펴보시고 이 종목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종목들을 내 포트에 한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주고 계신데 전문가님과 또 더욱더 깊은 얘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중에 QR코드 조금 활용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대응 전략 확실하게 좀 세워주고 계시고요. 또 생방송 공략주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이 아까 자료를 살짝 네. 보니까 저희가 또 이 이야기를 이번 주 시장에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SG 사태, 제2의 SG 사태가 조금 그러니까 사실 네. 불과 2달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SG 사태가. 근데 또 이번 주 시장에서 또 급락 나오는 하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네. 그 종목들 동일 산업이라든지 네네. 뭐 약간 그런 총 5종목이 있는데 그 5종목이 이틀 전쯤에 네. 하한가를 우두두두두 하고 때려 맞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게 예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제2의 SG 사태가 아닌가 네. 그런 게 또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감을 표출하면서 이 회사들의 거래가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사실 이런 회사들을 속가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좀 공통적으로 차트상으로 좀 공통적으로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주가라는 게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천하의 애플이라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지 쭉 꾸준히 조금씩 계단식 상승이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축적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SG 사태 때 그 종목 중에 하나였던 삼천리. 그 네. 삼천리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좀 완만하게 아주 꾸준하게 일정하게 올라갔어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번에 동일산업도 약간 비슷한 주가 그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등락이 없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회사들은 일단 지금 경계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거 아무리 좋고 재무가 건실하고 해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SG 사태와 같은 네. 그런 부분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요. 딱 보시면 딱 폭포수 딱 떨어지죠. 네, 네. 예, 저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다. 그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기보다는 지금 이제 많이 좀 빠져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하면 그런 이제 작전주나 이런 데에 휘말릴 가능성은 이제 좀 많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태들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더 시청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수익의 정석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50분 안에 우측에 보이는 QR코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가져다만 되시면 노란톡방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저희가 조금 짚어봤어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이번 주 시장에서 주도했던 섹터들 이렇게 조금 살펴봤을 때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소금 관련주들 네, 혹은 맞아요. 식품 관련주들 이렇게 조금 주도해서 올라가는
시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뭐 그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다 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네. 있어요. 계속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뭐 인산가라든지 네, 뭐 이런 맞아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 이 우려감을 계속해서 네. 좀 이 주식 시장이 좀 대변하는 것 마냥 네, 그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지금 뭐 당장 지금 봐야 되나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그게 가장 궁금하겠죠. 이거 계속 맞아요. 봐야 그러니까 되나? 이런 섹터들에 저희가 계속해서 음. 조금 시선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쪽으로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다른 쪽으로 일단 네.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오염수 방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주목받아가지고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경우에 네. 어쨌든 지금 다시 차익 매물을 뱉어내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 네. 선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약간 횡보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상승하는 섹터가 따로 있고 하락하는 섹터 따로 있죠. 상승하는 섹터가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면 네. 지수 역시도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타는 섹터도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지만 지금은 지수 자체가 횡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 약간 시장 이슈가 좀 부각을 받아서 네. 이렇게 상승 나온다고 했을 때 다른 섹터로 이제 수급이 좀 이렇게 쏠리다 보면 어쨌든 네. 기존에 올라갔던 애들은 차익 매물을 뱉어내면서 다시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바로 지금 저는 이런 방사능 오염수 네네. 관련주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방사능 오염수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다른 섹터에 좀 보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 어떤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일단 네. 지금 가장 좀 자주 이제 네.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네. 중국과 우리나라 이 관계를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은 좀 다른 섹터, 다른 네. 이슈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오염수 관련주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과 중국 이제 블링컨이 이제 약간 이제 방중을 이제 좀 예정을 하면서 사실 미중 관계가 조금은 좀 부들부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화라는 게요, 이 나라 대 나라의 외교 그리고 대화라는 게 서로 대화할 의지가 있고 타협할 의지가 있어야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대화의 손길을 내밀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 아직 판단이 안 돼요. 속내가 어떤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완강해요. 대만 문제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싱하이밍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됐죠. 중국 대사관. 우리나라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네 미국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참견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외교.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역시 좀 이렇게 유감을 표했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려면 좀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이 이 외교상에서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그렇고 외교로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몇 가지 있지만 저는 가장 강한 게 좀 히토류라고 보거든요. 히토류. 네, 히토류 무기화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재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좀 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가라는 걸 좀 보셔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중 관련주, 미중 분쟁 관련주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또 히토류 관련주를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희가 좀 차근차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을 왜 시청자분들께서 좀 공략을 하셔야 되고 왜 눈여겨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또 여쭤볼 거지만 이 종목 먼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저희가 좀 큰 틀에서는 다음 주 시장에서 미중 분쟁 네. 관련주를 좀 쳐다봐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미중 분쟁 관련주 중에서도 좀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중에서도 저희가 왜 히토류를 좀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반도체도 있을 네. 거고 히토류도 네. 있을 거고 한데 지금 가장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히토류예요. 이게 사실 뭐 다른 이제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토류 네.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무기화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부각받았을 때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슈팅 나왔다가 꺼지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미중 분쟁 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또 솟았다가 꺼지고 약간 이런 움직임을 많이 반복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가라앉아 있는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으로 공략을 하셔가지고 약간 수익을 짧게 좀 가져가시는 걸 해야 지금 횡보하는 시장 안에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기에 가장 좀 편하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도 히토류들 중에서도 가장 네.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네오디뮴, 니켈,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이제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자석, 그리고 특히 이제 차폐 자석에 이제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자석 재질인데, 저 이 네오디뮴 관련해 가지고는 이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노바텍이 노바텍이요. 사실 이전에 지금 차례 이전에 한번 그 히토류 관련돼 가지고 먼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네. 상승 나올 때 얘는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잠깐 슈팅은 나왔었지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공략을 하고 나서 드리고 나서 한 번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상한가를 갔냐면 어쨌든 이 네오디뮴이라는 이 자석에 대한 이제 중국이 그런 자석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원자재 네.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노바텍이 상승이 나왔던 건데 지금 사실 차트를 보면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지금 얘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미 좀 솟아있는 자리고 아직 횡보세가 차트상으로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실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가 바로 니켈이에요. 니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네, 그런 네.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황금 ST 최근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티플렉스도 니켈 관련주로서 상승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니켈 같은 경우는 티플렉스도 이제 좀 부각받아 상승 나오지만 지금 사실 이 회사에 저는 우리가 수익의 정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좀 실적 뭐 성장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실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실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이렇게 눌려 있는 자리 자체는 좋지만 실적을 따라간 주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아무리 눌려 있다고 해도 지금은 공략하기가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세 번째인 알루미늄 관련주인 이 땡땡땡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적이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요 굉장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차트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한 3,500원 선에서 좀 등락을 반복이 거의 없이 횡보를 네. 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가지고 있고 매물대 2023년에 매물대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 현재 이 주가 자리에 매물대가 굉장히 좀 견고하게 쌓여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히토류 무기와 관련된 뭐 이슈나 뭐 다른 이제 뒤에서 또 제가 말씀드릴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회사가 부각받아서 상승 나올 때 여기서 쭉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지고 있는 주가 차트상 기틀을 다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우리가 네. 수익의 정석이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만 보기에는 좀 아쉽지 않아요? 기본적 분석도 당연히 봐야 맞아요. 되죠. 이 기본적 네. 분석은 당연히 봐야 돼요. 네.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 실적 상승, 그러니까 매출 상승도 그렇고 영업이익 네. 상승도 그렇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작년 동기에 2022년 이제 1분기에는 약간 99억의 약간 그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다면 지금은 140억으로 성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꾸준하게 그리고 좀 다소 가파르다 싶을 정도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에요. 한마디로 이 부분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히토르 무기와 관련된 그런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크게 상승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에서 히든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사실 크게 봤을 때는 미중 분쟁 관련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알루미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네. 원자재라고 하면 중국하고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제 원소 기호상으로는 AL이죠. 근데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국이 뭔가 수출을 제한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버렸을 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알루미늄 재고 그리고 뭐 네. 다른 알루미늄 관련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들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네. 이 해당 회사들의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2차 전지 만드는데 알루미늄이 필수로 들어가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글로벌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급을 만약에 중국에서 줄여버린다. 네. 굉장히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그런 중국에서 줄여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공급이 줄었으니까 네. 알루미늄 가격은 알루미늄 섬유 가격도 그렇고 좀 뛰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회사나 뭐 조일 알루미늄도 그렇고요. 네. 뭐 사마 사마알루미늄 근데 너무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네. 예. 아주 뭐 조일 알루미늄이나 뭐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승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사실 실적이 좀 아쉽다. 재무나. 그런데 이 회사는 네. 실적까지 만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이 종목이요. 예,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영토 자체는 좀 황폐화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고 네. 복구할 건 많이 좀 이렇게 뭐 철도도 그렇고요. 좀 필수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창 전쟁을 할 때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이 우크라이나가 전철을 어쨌든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던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 현대로템에 이제 열차 알루미늄 차체, 네. 차체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회사고 이미 상승이 나왔던 회사고요. 네네. 이거 말고도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뭔가 건설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신도시 건설 같은 게 있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주목하셔가지고 이 땡땡땡 좀 이렇게 주목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한다. 다만 원자재 섹터이기 때문에 짧게 보셔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 틀에서 원자재 관련 주면서 또 그중에서도 알루미늄 관련주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해당 종목 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도 지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크게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본적 분석 역시나 좀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1%나 상승을 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재무 차트, 거기다 이슈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러우 전쟁 관련주로서의 상승 모멘텀 역시나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건설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을 보여온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밑에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휴대폰 다들 있으시잖아요.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이 화면에 잠깐 다가오셔서요. 좀 가져다만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또 생성이 될 겁니다.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톡방, 노란 톡방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이 오늘 가져오신 이렇게 바닥권을 잘 다지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해당 종목,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분 후에는 들어오고 싶다 말씀해 주셔도 못 들어오셔요. 지금 이 시간만 좀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전문가님이 수익의 정석 이 방송이 두 분의 전문가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무려 30분 동안 지금 한 말씀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시는 또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 빠르게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수익의 정석의 우철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네. 거예요. 말이 많은 거. 말 많은데 지금 막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전문가님. 나도 여기서 네. 할 말이 맞아. 막 네. 리액션이라도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네. 차분히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왔을 때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일단은 제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네.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윤호 전문가님이 네, 네. 너무 다 잘 잡아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안내해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잘만 가져가면 다음 주에 진짜 좀 따뜻한 내 계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없긴 해도 오치열 전문가님이 또 어떤 종목들로 시청자분들께 방송에서 수익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좀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두 분 다 월요일 장에서 수익 주셨네요. 오치열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한컴 라이프 케어로 27%의 상승률을 또 단 3거래일 만에 좀 이뤄내신 전문가님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 이 방송에서 방송 공략주로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로 준비해 오셔서 못해도 30%에서 40%의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핵폭발 그리고 핵전쟁 관련 수혜주로 좀 준비를 해주셨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익의 정석 첫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단 5거래일 만에 또 40%의 상승을 연출해줬고요. 어제장에서 26% 넘는 상승분을 좀 연출해줬었던 해당 종목 또 오치열 전문가님 방송 공략주로 준비를 해오셨었는데요. 전문가님 첫 방송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코세스 저는 어제 올라가는 거를 보고 제가 차트 또 관심 종목에 담아뒀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코세스 또 잘 올라가주네 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왔거든요. 이게 제가 네. 연속해서 공략을 한다. 네, 이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예전에 수익을 봤던 종목으로 또 공략을 나간다라는 네. 것 자체가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에도 수익 본 만큼 이번에도 수익을 볼 거다. 그리고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세스라는 친구는 10,000원 언저리에 있기엔 너무 아까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네. 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전문가님이. 기억하시죠?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이제 메타에서도 오큘러스 퀘스트 3 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 드디어 내년에 드디어 나옵니다. 애플 비전 프로. 됐어요. 자, 비전 프로가 또 이제 내 다음 연도에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와 비슷하게 각광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거나 익절을 하시고 나중에 또 내려올 겁니다. 또 내려올 거예요. 그때 다시 잡아가도 굉장히 좋을 거다.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언제 또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잘 네.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되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좀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QR코드 다가오셔서 한 3초에서 5초간만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또 영어 링크가 새롭게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신다면 이렇게 수익의 정석에서 나가는 정석 같은 종목들 무려 코세스 어제장에서 26%대 강한 상승률이 연출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생방송 공략주로 공략해서 일주일 만에 40%의 상승 이뤄낸 이런 종목들 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안에 입장해 주셔야 해당 종목들 생방송 공략주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또 오늘 지금 한 방송 시간이 20분 남짓 남았는데요. 큰일 났네요. 사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시장에서는 소금 관련주들, 식품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미중 분쟁 관련주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전문가님께서는 좀 쳐다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미중 분쟁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네.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미중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네. 무역 갈등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다. 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먹으로 싸우고 활로 싸우고 망치가 아니라 도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총으로 쏘고 대포로 싸우고 이랬다면 이제는 돈 들고 돈으로 따귀를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어차피 돈으로 때리는 요런 세상이에요. 막 관세 폭탄 막 하고 막 요런 시장에서 지금 그런 시장인데 자 집중하세요. 그런 네. 시장인데 그 위쪽에서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 자, 총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들을 잘 잡아서 수익을 본다. 네. 굉장히 좋아요. 그런 섹터들도 잘 움직일 것이고 이윤호 전문가님 공략주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네.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또 같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미국이랑 중국의 구도는 웬만하면 잘 깨지지 않을 것이고 뭐 네. 중국이 뭐 출산율이 아니죠. 그 출산율은 아직 좋고 실업률 막 이제 문제들 막 이런 거 생기고 출산율도 이제 막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향후 다시 이거 이야기할 너무 길어지니까 자 줄여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힘이 부족하니까 나토 쪽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고 EU 쪽 그러니까 EU 쪽에서 계속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일본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됐다? 러시아가 이제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 왜 계속 도와주냐? 아무리 물론 나토가 왜 생긴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 연방에 우리도 좀 그런 비슷한 걸 만들자 해서 나토가 생긴 거잖아요. 네. 나토랑 소비에트 연방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랑 막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힘이 빠졌습니다. 신식 무기들을 많이 소모를 했어요. 소모를 해서 뭘 한다? 이제 잠깐만 이거 좀 먼저 있는 거 총 다 쐈으니까 내가 뒤에 꽁쳐놓은 거 있거든. 그거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 꺼내는 게 바로 핵이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 쪽에다가 조금 전술 핵을 인도를 하고 있어요. 네. 전술핵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술핵 전략핵 아실 수 있겠지만 전략핵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그냥 그 도시 하나를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략핵이라고 하고 전술핵은 그것보다 작아요. 그것보다 작아서 싱 던지면은 뻥 끝나는데 이 뻥 끝나는 게 어느 수준이다? 히로시마 3배. 자, 히로시마 원폭의 3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략 핵의 그 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세진 거죠. 핵 폭탄이. 그런데 지금 전술 핵만 던져도 히로시마 원폭의 3배니까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그 제가 저번에 가지고 온 게 한컴 라이프 케어가 네네. 핵 전쟁 수혜주예요. 맞아요. 네. 방사능 피폭 관련 수혜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걸 또 가지고 왔어요. 그 종목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네. 그거와 비슷한 섹터인데 약간 좀 다르고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예, 지금 이거 27% 상승 네. 나온 그 종목인데 이 종목 더 갈 겁니다. 더 갈 건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보호 장비류, 호흡기류 요런 네. 거를 만드는 그런 네, 기업인데 이게 그냥 뭐 직접적인 1차적인 방어죠. 그런데 2차적인 방어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빛이랑 섬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막 몸이 다 타서 딱 증발하고 요러면 괜찮아요. 사라지면 끝이니까 안 아프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맞아가지고 저 멀리서 맞았는데 방사능에 피폭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인간의 신체가 그 재생 능력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침샘도 높고 뭐 피부도 막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이거를 1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오드입니다. 이 네. 요오드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갑상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갑상샘에 요오드를 미리 채워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사능 안 좋은 그 성분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를 지금 이 기업이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유럽 쪽에서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심각한 단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핵을 꺼내가지고 옮기고 네. 있다니까요.
내달 7일, 8일, 네네. 다음 달 7월 7일, 8일 요때 정확하게 딱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한테 다 인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하고 있어요. 완료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냉전 이후 가장 조금 심각한 그런 상태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962년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쿠바 미사일 그때 제가 살아있던 시기가 아니라서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 시기가 와 인류가 다 같이 공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다 같이 핵 전쟁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죽겠다라고 한 이후 최고 수준의 위험 단계 핵 전쟁 최고 수준의 위험 단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떻게 핵전쟁 이슈가 나올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그 종전이 아니고 이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방산 관련주를 하나씩은 담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게 화해도 아니죠. 이제 종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요 종목은 한번 담아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런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27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자국의 핵 무기를 좀 해외로 반출을 하면서 유럽의 핵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방송 공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핵사고나 핵전쟁 시에 방사선 피폭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으로 알려진 요오드 관련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준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지금 10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10분 안에 이 QR코드 활용하셔야 입장하셔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좀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시대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빠르게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진짜 10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조금 핵심적인 것들만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은 요오드 관련 제품군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라고 살펴봤을 때 이런 방위산업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천연가스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식량위기 관련 식품 관련주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저희가 이 요오드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그러니까요. 네. 재건 관련주 요새 괜찮던데 이거 네, 하면 네.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수익을 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송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그런 걸로 올라왔어요. 먼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이미 다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보호 장구류들도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안 올랐다. 이제 막 네. 오르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꿈틀꿈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잡아드렸던 한컴 라이프케어처럼 후발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핵무기를 발사했을 시에 방사능 피폭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방사능 같은 경우는 요오드 약물을 미리 조금 피폭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 같은 거예요. 네. 이 갑상샘에 여기 이게 차 있으면은 우리가 요오드를 먹어가지고 여기 차 있으면은 방사능 피폭량이 확 현저히 줄어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독감 주사 맞고 막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네네. 품귀 현상 일어나고 폴란드에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진짜 한도 네. 끝도 없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런 이상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북한에서도 이제 그 선박이 러시아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고 그러니까 뭘 받고 있어요.
뭐 하여튼 뭐 주고받고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꾸준한 그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게 된다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셋이서 한 팀이 되겠죠. 아, 정말 원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만 해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네. 전쟁은 나진 않을 거예요. 전쟁은 나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이슈들이 강하게 팡팡팡 튀어만 준다라고 하면은 네. 내가 오치열이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앵커님. 네. 앵커님이 보시기에 지금 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슈로서는 확실히 음. 뭔가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전문가님 근데 사실 뭐 북한도 그렇고 네네. 동해상에 계속 위협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미사일 쏘면서 그리고 또 러시아도 핵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가님 듣고 계시죠? 아, 듣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핵 전쟁 불안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아직까지 뭐 재건 관련주에 비해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네. 차트를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네. 해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은 저기 위 봉우리 쭉 올랐던 거 보이시죠? 크게 올랐던 이유도 핵을 막 쏜다 만다 뭐 푸틴 대통령이 막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팍 올랐던 거거든요. 지금 가격이 한 10,000원 막 중후반대인데 네. 2만 원 넘게까지 25,000원 막 이때까지 네, 슈팅이 순식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요렇게 올랐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올랐을 예, 때요.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막 올라요. 네. 막 오르면은 누가 들어오죠? 저희 보통 같은 이제 그렇죠. 개미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올라가죠. 투자자분들이 네. 올라와서 고점에 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 자체가 우상향으로 확 틀기 시작했어요. 음. 요럴 때, 야, 오른다. 지금 마이너스 40%였는데 마이너스 20%까지 바뀌었어. 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일단 팔자. 이런 식으로 악성 매물대라는 게 네.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네. 소위 이른바 위쪽에 무덤들이 많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곡소리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악성 매물대를 확실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네네. 이 뚫기에 시간이 걸릴 뿐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자리도 잘 잡아놓고 거래량이 띄운 상태에서 거래량이 죽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네.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코세스, 한컴 라이프케어 네. 30%, 40%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핵 전쟁과 비슷할 정도의 그 상승률은 그 독보적인 상승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60년도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그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로 가장 위험한 이슈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핵 전쟁 관련 이슈 종목들을 싹 다 오를 겁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라든지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라든지 재건은 그때 죽을 거예요. 재건을 할 수 네. 있을 정도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재건주들은 그때 다 녹아내릴 것이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한컴 라이프케어 쭉쭉 올라갈 것이고 네. 호흡기가 있어야 돼요. 방사능이 막 도처에 깔려 있으면 숨 쉬어야죠. 숨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 요오드 먹어야죠. 미리 먹어야 돼요. 미리 터지기 전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정말 크게 가지 않을까. 목표 주가는 3만 원 이상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문난 단체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소문난 종목들 말고 조금 눌려 있으면서 앞으로의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시장에서 한컴 라이프케어 또 전문
전문가님께서 핵전쟁 관련 수혜주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27%의 상승률을 딱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내신 전문가님이시고요. 오늘 역시나 좀 같은 섹터로 이 핵전쟁 관련 수혜주를 한번 쳐다보자라고 저희가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면서 핵전쟁 관련주면서도 또 요오드 관련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확한 목표 주가 궁금하다 또 들어갈 수 있는 진입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1분 안에 활용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봤는데요. 또 전문가님 이윤호 전문가님 또 한 20분간 또 조용히 이렇게 차분히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네. 오늘 또 미중 분쟁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씩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치열 전문가님의 그런 이제 핵 관련해가지고 핵 폭발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일어날 것 말고 눈앞에 있는 이슈에 집중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게 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치열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 종목 목표 주가 3만 원 이상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